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희TV입니다. 미희가 뭐냐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데 그냥 병원 이름 미래와 희망 앞자를 따서 미희라고 만들었습니다. 집사람 이름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여행 가기 전에 계획들 짜시잖아요. 어떤 곳을 가서 뭘 하고 뭘 먹고 꼭 가봐야 할 곳은 어딘지 본 다음 교통수단도 알아보고 예약도 하고 잠자리도 온라인으로 뒤져 가성비 좋은 곳을 찾아내곤 합니다. 또 하나 상비약이며 여름에도 겨울옷이나 여벌의 티셔츠 등 만약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시험관하기 시술을 통해 아가를 만나러 가는 이 여행에서는 그냥 무작정 덤비면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다 아시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 준비 과정의 디테일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한두 번 배란유도 했는데 안 되고 초조하고 그러던 차에 친구가 한 번에 시험관으로 됐다네 하면 띵하고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나도 그럼 시험관이나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관하기 시술은 나이나 상황, 난임 기간, 원인 등을 잘 따져보고 꼭 해야 할 상황인지 주치의쌤과 최종 상의를 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그 전에 남편과 아내가 진지하게 상의하고 의사쌤과도 만나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진 후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하면서 후회가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부는 서로 오케이 했고 주치의쌤도 동의해서 시험관하기 시술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일단 자신의 루틴이 어떤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너무 심하게 육체 활동을 해야 한다든지 직장에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다든지 그러면 쉴 수 있으면 휴직 진단서라도 내서 조금 쉬는 것도 고민해 보시는 것이 맞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가사일이라도 남편이 조금 도와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다만 성격상 약간 집착이 심하거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스타일이시라면 시험관하기 시술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덜하게 차라리 일하는 게 나은 분들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익스트림 스포츠 등을 즐기거나 하루에 10km 달리기를 한다든지 하는 너무 심한 활동은 차츰 줄여가야 합니다. 대신 요가나 체조, 스트레칭, 단순 걷기 등 조금 수월하고 편하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몸의 준비는 건강한 식단과 비타민입니다. 건강한 식단은 제가 전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중해 식단, 식물성 오일, 아주 부드럽게 미분화된 쌀, 밀가루로 만든 것들을 피하고 푸른 생선 먹고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트랜스 지방 함유 음식 피하자 정도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비타민 역시 며칠 전 난자 채취할 때 중단해야 할 것들까지 여러 차례 그렇죠?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는 그 효능, 효과보다는 한번 복용을 했으면 꾸준히 복용해야 된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시험관하기 시술은 여자가 다 하는 거고 남편은 정자 채취하는 날이나 와서 정액 받아주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자인 디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이 임신 중 케어와 육아 등에 잘 참여하면 여러 좋은 효과들이 있지만 아직 임신되지 못한 난임 상황에서는 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거나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할 수 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병원 다니고 주사 맞고 무슨 검사를 하고 난리인데 자기는 하는 게 그냥 정해진 날 정액 받아주는 거다 보니 무력감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길어지면 처음에는 술, 담배도 자제하고 운동도 하고 비타민 먹다가도 점점 다시 게을러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도 잔소리를 시작할 거고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영문 토픽을 보면 저도 지금까지 유튜브 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려다 말고 했는데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의 문제로 인한 난임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치료 과정이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종종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 때문에 생긴 일에 대해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남성성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산부인과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정액 채취 자체도 그냥 엄청나게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아내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줘야 하고, 남편분도 자신의 잘못을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결혼했으니 부부의 문제고 부부가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 생각하도록 마음 먹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제 남편과 아내는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내키지도 않는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고자 맘카페도 가서 기웃거리고 유튜브 검색도 해봅니다. 그러다 10년씩 헤매고 있다는 글이나 발견하면 덜컥 겁이 나죠. 하필이면 최악의 상황을 보신 건데 그걸 일반화하면 안 되지만 말이 쉽지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있다. 하지만 나는 사실 남편도 다 컨트롤할 수는 없다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이 아가를 만나러 가는 여행에 함께한 주치의쌤이나 의료진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의료행위라 내가 모르는 것은 내 담당쌤이 다 잘 챙겨주겠지라고 믿고 나는 나대로 건강과 심리적인 면 잘 다스리면서 일일비하지 않고 이 여행을 마쳐보려고 한다. 불안하시면 지금 한 말을 똑같지 않더라도 되풀이해서 스스로를 안정적 심리 상태로 돌이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안하면 코로 짧게 한번 조금 들이쉬고 다시 그 상태에서 나머지 숨까지 깊게 들이신 후 2, 3초 후 입으로 길게 천천히 내쉬는 우울 신경 전달 물질 제거 호흡을 몇 차례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시험관하기 시술 준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긴 이야기의 결론은 뭘까요? 네, 멘탈 부여잡기였습니다. 다 잘 해결될 거고 걱정은 주치의인 제가 하겠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엔 여러분들 모두 환하게 미소 지으며 웃고 있는 품 안의 소중한 아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